방문해 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이 좀 재미가 없었어요. 지수도 그냥 별로였고, 종목들도 슈팅이 나오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어서, 저도 아침에 일어났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다가, 한 2시간 정도 보다가 잠깐 누워가지고, 한 10분, 20분 자다가, 오늘 오랜만에 실시간 방송 키고 실시간 방송 했었는데, 한 120분 정도 오셔가지고, 정말 갑자기 실시간 방송했는데도 뭐 많이 오신 거죠. 120분. 매일 할 겁니다. 12시부터 실시간 방송 매일 할 거니까요. 점심 식사할 때 뭐 틀어놓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점심 방송은 실시간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신규 종목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왜냐면 종목이 포트에 빠지는 것도 없는데 자꾸 포트 늘리면 좀 그래서 한 종목만 이야기할 건데 이 종목은 삼성과 어쨌든 관련성 있죠. 삼성과 관련성 있고 경매 관련 등 업종인데 잠시 후에 그 종목 이야기할 거고요. 지수가 일단 좀 재미가 없고 약간 흐름이 좀 그런데 아까 댓글 같은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때 솔직히 막 급락했을 때 이때 막 이렇게 급락했을 때 솔직히 좀 난리가 났었죠. 막 되게 힘들어하고 뉴스나 매스컴에서도 계속적으로 더 폭락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했는데 지금 지수가 살짝 올라가니까 말하자면 주린이들이 되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댓글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이 뭐 슈팅이 나왔어요. 뭐 그런 얘기도 많고 뭔가 어, 주식이 편한 것 같다. 주식이 되게 말하자면 쉬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보여서 좀 얘기를 또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 이제 올라가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분명히 이때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했었는데 이때 제가 오히려 자신감 있게 베팅하라고 했었죠. 이때도 제가 자신감 있게 베팅을 하라고 했었죠. 이렇게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할 때는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살짝 반등 나오니까 다들 이거 주식 쉬운데? 편한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걸 좀 잠깐만 이걸 다 들으면 좀 몇 번 들었던 내용이라 다 들으면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요거 보시면 이게 지금 10월 30일에 이야기한 거예요. 10월 30일이면 이때 요 날이에요, 날. 요날 대폭락이 나왔을 때 지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죠. 다 폭락하고 반대임에 나오고 난리가 났을 때예요. 이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 영상 너무 많이 틀었으니까 제가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이때 당시 제가 얘기한 게 결과적으로 지수가 대폭락이 나오지만 걱정하지 마라.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시대가 온다. 그리고 이때 제가 코스닥 760포인트의 현금 풀매수해라. 그리고 700에서 720까지 밀리면 신용 30포인트 써라. 필살기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위험 부담이 크죠. 왜냐면 저야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공개된 유튜브라는 데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제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때 당시가 10월 30일이에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차트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 대폭락 나고 신용 반대매 엄청 나올 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엄청난 슈팅이 나온 거죠. 이때 대폭락 때 만약에 제가 얘기한 대로 하신 분은 많은 수익을 받겠죠.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거고 이때도 이 급락 각도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급락했는데 제가 이때도 말하자면 현금 풀매수하고 신용 쓰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이야기했던 거니까 잠깐만 들어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시가 넘어가면서 아예 이게 미친 듯이 확 거의 한 4%까지도 확 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밀리게 되면 종가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4% 정도 밀린다고 했는데 지금 그림 보시면 이게 밀리기 전에 예측한 거예요. 이게 장중 방송인데
밀리기 전에 이렇게 아예 이게 미친 듯이 확 거의 한 4%까지도 확 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밀리게 되면 종가에 잡아도 되고 내일 아침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침에 또 잡아도 되고 지금 어쨌든 제가 이때 그 밀리기 전에 확 밀리면 종가에 잡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 잡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세요. 이 차트입니다. 제가 똑같이 그렸죠. 뭐 이게 자꾸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예. 잘난 척 하라고 하신 분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잘난 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확 밀렸죠. 아까 좀 전에 봤던 영상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거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밀리기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날 바로 진짜 2시 이후에 확 밀렸어요. 제가 종가에 잡아라,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에 잡아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 올라갔죠. 그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잠깐만 또 들어볼게요. 거의 1000포인트를 고점으로 시중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지금은 줄고 있죠. 줄고 있는데 지금 이때 2.5% 하락했고 코스피도 거의 2% 정도 하락했죠. 그래서 이때 아마 시중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28일이면은 28일, 29일 때 이제 보면 시중이 계속적으로 줄어가지고 20조 아래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이때 20조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반대에 많이 나오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20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한 상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죄송합니다. 잘난 척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해서 어쨌든 뭐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뭐 기분 좋고 어쨌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좀 강하게 베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요즘에 조금 이제 장이 올라오니까 좀 걱정되는 게 아까 제가 오전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지수가 살짝 밀리니까 뭐 막 쓸어 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편해지니까 이제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때 그런 얘기를 못 하다가 이럴 때는 얘기 못 하다가 오히려 지수가 살짝 그 올라가니까 이제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는데 좀 걱정이 돼서 댓글 보니까 막 어떤 분이 본인이 얘기한 종목이 올라갔어요.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그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솔직히 저도 무서워요. 주식시장이 저는 무서운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정말 이거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공포감을 느낀 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런데 주린이인 분들이 너무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서, 왜냐면 자신감을 갖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자신감을 갖게 되면 이제 베팅을 세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방에 훅 간다고 훅 가는 상황이 발생해서 힘들까봐 아까 댓글 오전 방송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주린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만해지면 진짜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너무 쉬워졌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며칠간 주분이 영상 보면 주식 투자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한두 종목 골라서 구매하면 끝이니 이젠 골머리가 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서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편하게 접근하시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이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너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 보면 베팅을 세게 하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혹시 지수가 밀리게 되면 엄청나게 힘들고 이제 저를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좀 주식 투자를 잘 해가지고 말하자면 실패하지 않길 바라는 부분도 있고 저도 여러분들이 솔직히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뜻에서 얘기하는 정보들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 정보를 갖고 너무 자신감을 가져서 너무 세게 베팅해서 이제 나중엔 나를 욕할 거 아니야. 그런 거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나중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틀어드리면서 이런 분 나온다고 하는데 분명히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걸 감안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라는 걸 하면서도 분명히 그런 특이한 성향의 분들이 나올 것이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최대한 적게 나오게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 거 충분히 이해하겠죠? 여러분 스마트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 정도만 잔소리 하고요. 지수부터 좀 보면 지수가 오늘 좀 재미가 없었어요. 어쨌든 코스피도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이 팔어 이 새끼들. 그죠? 미친 듯이 팔어. 그래서 뭐 어쨌든 지수가 좀 별로였죠. 그리고 기관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데 어떤 분이 또 그런 질문 했던데 뭐라고 했더라? 식사는 하셨나요?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개인들이 살수록 빠지고 팔수록 오르는 최근 장세의 이유가 궁금하네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개인이 사면 빠지고 개인이 팔면 오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좀 특이한 장세가 있었던 거지, 원래 개인이 사면 떨어지고 개인이 팔면 오르는 게 원래 기본이에요. 주식에서. 근데 최근에 좀 특이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싸움의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좀 조심하고 경계하고,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제가 오히려 자신감을 가져라라고 할 때는 자신감을 못 갖고, 지금 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하면은 또 막 자신감을 갖고 이제 역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지수는 좀 오늘 재미없는데, 미선물이 어떠나 오늘? 미선물 볼까요? 미선물은 아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양호한 빨간불 들어왔으니까 좀 기대해 보고 일단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자, 대형미디어는 좀 밀렸어요. 근데 대형미디어가 일단 수급이 계속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데,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매수의 흐름이고 21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 한번 겁주더니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 좀 기대해 보고요. 신세계 INC, 현대그래픽 좀 별거 없는 건 좀 넘어갈게요. 신풍제도 다시 올라가죠. 제가 생각에 한번 더 슈팅이 나오니까 뭐 불안하신 분은 매도해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뭐 30% 이상은 먹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줌인터넷 이것도 서서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위드텍도 여러분이 진짜 이거 뭐 계속 얘기하지만 위드텍 여러분이 걱정할 시점에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걱정된다는 댓글은 달지 마세요. 걱정되면 파세요. 엔지캠 종목들이 BCS 조금씩 반동 나오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죠. NS도 좀 올라오네요. 실제로 제가 종목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걸 좀 얘기해 드릴까? 제가 종목을 볼 때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여기 보면 유튜브에서 제가 종목을 볼 때 실제로 오르는 것만 봐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저도 이렇게 봐요. 이렇게만 봅니다. 이걸 떨어지는 건 잘 안 봐. 떨어지는 게 안 봐요. 오르는 것만 보다가 이제 오르는 것만 보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는 이제 많이 떨어지면 나중에 좀 물 탈까 안 탈까를 제가 판단하고 물 타지만, 진짜로 실제로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떨어졌다고 뭐하러 봐. 이제 물 타고 싶기만 하지. 그래서 웬만하면 떨어지는 거는 잘 안 보고, 오르는 건 보고 적절하게 어떻게 매도할까 그런 걸 판단만 합니다. 이게 가시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떨어진 걸 보면 자꾸 물 타고 싶다고. 저도 물 타고 싶어요. 저도 자제하고 얼마 정도 더 떨어지면 물 타야 되겠다 그런 걸 판단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물 타는 거와 추매의 기준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타기와 물타기와 추매의 차이는, 뭔가 물타기는 좀 이제 제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춤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아야 되는데, 비율이 물타기를 해서 비율이 자기가 포트에서 그 종목이, 종목이 물타기를 해서 막 40% 이상 비중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40%도 아니야. 20% 이상도 되면 안 돼. 제 생각에 20% 이상, 어떤 한 종목이 20% 이상 비중을 저는 담는 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종목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춤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이 한 1% 비중을 갖고 있는 거를 뭐 3% 늘린다고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5% 있는 거를 10% 비중을 늘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10% 늘렸는데 이걸 다시 20%를 늘린다? 그건 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제가 생각하는 추매와 물타기는 그 정도로 저는 그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하니까 이해했겠죠, 뭐. 그리고 계속 넘어갈게요. 별거 없는 거는 이거 뭐야? 대림뱅크 어쨌든 강력하게 슈팅이 나왔어요. 이게 추가적으로 슈팅이 저는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말하자면 요즘에 그 건축 테마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인테리어 관련 쪽이 있어서 그래서 올라간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강하게 슈팅 나오면 좀 매도하는 게 맞죠. 왜냐면 장중에 이게 몇 포인트 오른 거야? 뭐야? 장중에 뭐야? 장중에 거의 20% 정도 오른 거니까,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강하게 돌파한 거니까 당연히 일부 매도하는 게 맞죠. 이해 가시죠? 공식대로, 그죠? 제가 과거에 설명 많이 했죠. 한샘. 자, 별거 없는 거는 이거 뭐야? 노터스. 이게 그 쿠팡 관련주, 이게 지금 뭐 슬슬 반등 줄 것 같은데, 오늘 조금 거래량 전날보다 이제 400% 정도 증가하면 좀 올라갔는데 올라가겠죠. 홍준표 형님 테마주도 제가 얘기한 시점에서 정확히 4번 연속 상승했어요. 제가 정시 테마주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시 테마주가 좀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도 좀 그래도 안정적인 거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파라텍도 제가 얘기한다. 이게 뭐 이게 우리 애들이래. 저희 구독자분들이 사는 건가? 이게 왜 자꾸 내가 얘기한 시점에서 딱 정확히 올라가지? 미안하네. 에이텍도 에이텍 TN 하고 바이오젠. 어제 얘기했던 거죠? 이것도 어제 얘기했던 건데 이것도 그 GH 신소재도 올라가네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차트가 말이 안 되죠. 이 차트를 봐도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돼? 그죠? 이게 그리고 마스크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도 있어서 금융주도 뭐 그렇고요. 넘어갑시다. 이건 뭐 평생 갖고 있는 거니까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는 뭐 저축한다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면 돼요. 오늘 LG 플러스 뭔 일 있었나? 이거 안 찾아봤는데. LG 플러스랑 LG 계열이 갑자기 튀어올라서 디즈니 관련인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있고 인트로메딕도 오늘 좀 올라갔다가 조금 줬고, 오늘 종목 이야기할 건 서울 옥션인데 서울 옥션이 왜 삼성과 연관성이 있는지 좀 볼게요. 일단은 서울 옥션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조단위 미술 소장품 이거 뭐지 이건희 그 삼성전자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근데 이제 상속세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워낙 그 상속세가 크다 보니까 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가의 그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이 조단위래요. 여러분도 다 집에 조단위는 아니더라도 억 단위로 한 10억 정도 그 미술품을 다 소장하고 계시잖아요. 예? 저도 그냥 뭐 창고 같은 데 보면은 창고 열면은 한 100억 정도 미술품을 갖고 있는 미술 소장품을 갖고 있는데 다들 그렇죠. 다들 집집마다 창고에 그 뭐 한 100억 단위 그 미술품을 갖고 있는데, 그 삼성이다 보니까 이건 조단위래요. 조단위로 그 미술 소장품을 갖고 있어서 상속세 납부하기 위해서 이걸 말하자면
가격 감정 판다는 거죠. 판다는 거죠. 그래서 미술 소장품을 가격 감정을 받기 위해서 세 곳에 의뢰를 했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파냐? 그래서 서울 옥션에서 판다는 거죠. 서울 옥션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가장 큰 말하자면 미술 경매를 하는 곳이죠. 한국 최초 경매회사, 유일한 코스닥 상장사니까 아무래도 얘네한테 이제 맡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슈팅이 나왔고 살짝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종목도 배당도 주고 대출 지분도 양호하고 실적도 양호해요. 근데 이게 실적이 올해 좀 안 좋았는데 이제 작년이죠. 이제 2020년 작년에 안 좋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좋게 보고 여러 가지 개선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미술 작품을 갖다 놓는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럼 여러 미술 작품 집에 진짜 갖다 놔요. 그래서 코로나로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이 집을 이제 꾸밀 때 이런 고가의 미술 작품을 이제 말하자면 갖다 놓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여기 보면 서울옵션 최악을 지나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다. 2021년. 그래서 진짜야? 온라인 경매 젊은 층이 미술 작품을 사? 진짜? 그럴까?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미술품 거래 대중화, 주가 반등 이런 그 호재 뉴스가 계속 뜨고 있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급할 건 없고 이런 뉴스가 뜨니까 어쨌든 그 종목이 좀 슈팅이 나왔어요. 슈팅 나왔잖아요. 거래량 터지면서 좀 조정받고 있는데 이게 월봉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그 바닥을 기고 있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보시면 어쨌든 이때 이제 그 고가로 치고 올라갔다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요 거래량이 좀 의미가 있네요. 한번 끌어올릴 생각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요날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이때 한번 물량을 많이 확보했고 슈팅이 한번 나올 것 같아서 조금씩 모아 가다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살 건 없고 조금씩 저희 포트에 종목들이 좋은 게 많아서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만 또 살려고 할까봐 그래 다른 것도 다 좋게 보는데 오늘 하나만 얘기했으니까 또 이것만 그렇게 쏠릴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 경매라고 할까? 그냥 경매라고 할게요. 경매라고 하면 쓸게요. 미술품 경매라고 하면 쓸게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조 단위로 미술 작품이 조 단위로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도 좀 몇 개 주지. 부럽네요. 어쨌든 여기다가 서울 옥션 미술품 경매라고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포트에 추가를 할 거고요. 그러면 댓글을 좀 몇 개, 댓글이 이제 그 실시간 방송에서 몇 개 달린 게 있는데, 좀 볼게요. 보시면, 아까 이거 얘기한 거고.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좋습니다. 하늘바이프 하면 임상 실험 취소 있었다고. CM이 자기가 실시간 방송 타이밍 놓쳤다고 12시에 메모했다고 하는데, 네, 안 좋은 뉴스고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 좋다고 하신 분 많고요. 대한미디어 수익 보고 팔고 또 잔잔하게 매수했다고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건 좀 걱정돼. 며칠간 주부님 영상 보고 주식 투자가 너무 쉬워졌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어려운데. 왜 저는 어려운데 구독자분이 쉽다고 얘기하지? 아니, 저는 어려운데. 저는 어려워요. 근데 왜 구독자분이 쉽지? 경계하셔야 돼요. 그 교만해지면 안 돼요. 제 영상을 보고 교만해지는 건 더 위험한 것 같아. 본인이 실력이 느는 것도 위험한데 제 영상만 보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좀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제가 배팅을 세게라 어떤 상황을 제가 다 얘기해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무서워서 못 하다가 이제 조금 편해지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이런 건 괜찮아.
오늘 영상 보면서 또 내가 틀렸구나 역시 싶어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이분은 제가 보기엔 아이디 다다다 쓰시는 분인데 이런 거는 좀 뭔가 이런 게 좀 깨달음이 있으신 거죠. 이런 댓글은 봤을 때 좀 제가 안심이 돼요. 이제 점심 먹고 좋아요 누르러 갑니다. 쌤의 시장 분석, 종목 분석 많은 도움이 됩니다. 주린이들을 위한 충고 또한 진심이 느껴져서 계속 혼나고 싶어요. 쌤의 나가라는 그 소리가 귓가에 맴다고. 이게 제가 나가 하는데 어젠가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여학생인데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제가 말하는 게 귓가에 맴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그게 공부 못한 학생의 특징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많이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다음에 숙제할게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마다 그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하는 말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집에 있을 때 자꾸 제 말투나 그 얘기가 자꾸 그 귓가에 맴돈대요. 집에 있을 때. 자기가 공부 안 하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공부를 더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게 귓가에 맴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났다니 대박 팔자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일찍 일어났어요. 제가 8시, 7시에 일어나는데 주시장 보다가 또 잠깐 피곤해서 한 10분 잔 겁니다. 영상과 관계없는데 계잡 동전주 잔돈 있는 걸로 조금 들어가는데 오늘 거래 정지에 걸렸는데 이게 상패라는 건가요? 두근두근 하네요. 줄이는 모든 경험이 신기해서 좋네요. 예. 소액으로 그런 경험하는 건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